안녕하세요. 출근하는 마르코입니다. 오늘은 라떼를 만들 때 기준을 잡는 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저 거래처에 갔는데 대량 주문이 들어와서 따뜻한 라떼들을 많이 만들었대요. 그런데 그거를 다 만들어 놓고 나간 후엔 고객한테 피드백이 왔는데 라떼들이 맛이 너무 쓰다 혹은 연하다, 그러니까 비슷하지 않고 많이 다르다라는 피드백을 받으셨대요. 사실 커피 맛은 상당히 주관적인 부분이 있어서 커피의 맛에 대해서 훈련을 받거나 어떤 기준이 명확하시지 않은 일반 고객들의 컴플레인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분의 입맛에 따라 좀 다르게 느낀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원인이 뭘까, 그 사장님이랑 같이 일했던 직원분이 커피를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따뜻한 라떼 같은 경우에는 계량을 한다고 하더라도 음료의 퀄리티가 다를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는 거고요. 아이스 음료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계량을 하잖아요. 그 계량되어 있는 음료에다가 얼음만 넣어가지고 사이즈가 딱 맞아서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따뜻한 음료는 우리가 우유를 데우잖아요. 그러니까 라떼를 데워서 만드는, 우유를 데워서 만드는 커피들, 라떼뿐만 아니라 바닐라 라떼, 모카, 녹차 라떼, 초코 라떼 이런 것들은, 특히나 모카, 녹차 라떼나 초코 라떼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를 다 만들어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율이 똑같죠. 이미 농도가 정해져 있는 것들이 많은데, 커피의 맛에 가장 민감하게 느껴지는 라떼 같은 경우에는 따뜻하게 만들었을 때 스팀으로 우유를 데워서 우유 거품의 양이 컵에 같이 따라 들어갔을 때 총량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유 거품을 능숙하게 잘 만들고 부드럽게 만드는 직원이라면 일정량의 온도를 매번 똑같이 실키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좀 부족한 직원이라면 우유 거품을 만드는 편차도 클 거고 거품이 많이 올라가거나 거칠게 올라갈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피처 안에 있는 우유의 수위가 다른 음료보다, 다른 직원들보다 높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유를 정확하게 250g을 계량해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우유 거품을 만드는 직원이 승용되지 않았다면 우유의 거품량이 더 많거나 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라떼 아트를 만들어서 음료를 제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농도를 맞추는 거거든요. 컵 안에 들어가는 우유랑 커피의 비율이 맞아야 되는데, 레시피 상에서는 커피 더블샷을 뽑아 가지고 우유를 250g을 사용해서 스팀을 쳐서 넣는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우유 스팀을 쳤는데 우유 스팀을 얼만큼 얼마 많이 쳐야 되고, 컵에다가 가득 따랐는데도 불구하고 거품이 많아서 실제로 들어가는 우유가 더 적을 수가 있어요. 거품이 더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러면 커피가 훨씬 더 진하겠죠. 진하면 당연히 쓰다고 느낄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능숙하지 않은 직원들이 커피 우유 스팀을 느끼하게 하게 된다면, 가능하면 큰 스푼을 이용해서 우유 거품을 걷어내고 우유를 따르고, 그리고 우유가 충분히 따라지고 상부분에 거품을 올려야 될 부분 정도만 거품이 들어갈 수 있게끔 막았던 큰 스푼을 풀어서 거품을 흘려 보내주는 방식으로 해야 농도 면에선 가장 맞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프랜차이즈에서도 많이 하고요. 스타벅스에서도 이렇게 해요. 기술이 좋은 직원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기술 좋은 직원 이외의 다른 직원들의 편차가 클 테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따뜻한 라떼의 맛의 편차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연습을 하시게 될 거예요. 라떼를 만드실 때 라떼 아트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라떼 아트의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우유의 양을 정확하게, 우유 거품의 양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컵에다 따라내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커피가 라떼가 2잔이 들어왔거나 3잔이 들어왔거나 아니면 연습을 하실 때는 커피에다가 우유를 붓고 나서 무게를 재셔야 돼요. 저울 옆에다 갖다 놓으시고, 저울 위에다가
커피에다가 우유를 부어 놓으시고 무게를 재시고 그리고 치우고 다시 다른 거 한 잔을 만들어서 무게를 재서 이 두 잔의 편차가 최대한 적을 수 있도록, 같으면 좋겠지만 어떻게든 저는 한 10g 플러스 마이너스 이내로 들어갈 수 있게끔 나면 커피의 양은 추출됐을 때 같을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차이가 난다면 우유의 양이겠죠. 근데 거품이 많이 들어간 라떼는 더 가벼울 거고요. 육안으로 봤을 땐 수위는 같지만 나머지는 다 거품이니까 더 가벼울 거고, 충분하게 우유가 잘 들어간 라떼는 조금 더 무거울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만들었을 때, 정상적으로 맛이 났을 때 우리의 라떼를 확인해 보시고 그거에 따른 무게로 따라줄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고요. 그리고 투명한 컵으로 우유 거품이 어느 정도 올라갔는지도 보시면서 연습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연습이 되어야 여러분들이 따뜻한 카푸치노나 따뜻한 라떼나 따뜻한 플랫 화이트 같은 음료들을 매장에서 내실 때 컨트롤 하실 수가 있는데요. 원칙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원래 라떼랑 카푸치노랑 플랫 화이트는 우유랑 커피의 비율이 다른 음료고요. 그리고 잔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커피 거품이 올라가는 뭐 그런 것도 다르게 느껴지시고, 실제로 커피의 농도가 다르게 느껴지는데, 매장에서 모두 다 라떼, 플랫 화이트, 뭐 카푸치노의 잔을 다 따로 쓸 수가 없잖아요. 뭐 머그잔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종이컵은 그렇게 칠 수가 없으니까 보통은 동일한 잔으로 제공을 해드리는데요. 그럼 동일한 잔에서 카푸치노나 라떼 차이를 내려고 한다면 거품의 양을 조절해서 카푸치노는 조금 더 진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거고요. 거기에 시나몬 파우더라든가 펌의 질을 달리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동일한 컵에서 거품량을 내가 조절할 수 있게 되려면 스팀 우유를 데우는 과정에서 우유 거품을 만드는 양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좀 차후의 문제였으니까 라떼를 만들어 가지고 제일 많이 팔리는 게 라떼잖아요. 그 라떼 음료를 만드실 때 매번 동일한 퀄리티를 만드시려면 꼭 저울을 놓고 연습을 해주세요. 저도 실제로 저울을 사용하는 매장을 가본 거는 호주에 있는 오나커피라는 회사였는데요. 그곳에서도 음료를 만들 때마다 라떼를 만들든 카푸치노를 만들든 다 밀크 베이스의 음료, 따뜻한 걸 만들 때는 우유를 넣고 저울 위에다가 무게를 맞추어서 나갔어요. 모든 직원이 그렇게 나갔어요. 그분들이 실력이 다 출중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퀄리티를 더 동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저울을 사용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연습을 하시거나 연습을 다 하시더라도 저울을 따뜻한 음료에도 사용을 하시면 음료의 퀄리티를 조금 더 높이고 균일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